화려한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눈을 떴지만 그에게는 평생 벗어던질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노비의 아들이라는 가슴 아픈 꼬리표였죠. 그리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를 단순한 악인으로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조선 왕실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펼쳐진 한 왕자의 처절한 생존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냉혹한 본질과 인간 욕망의 적나라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함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그가 내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대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나라가 안정의 기틀을 다져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견고해 보였던 왕권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복잡한 권력 구도와 암투의 씨앗들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죠. 왕실 내부에 숨겨진 갈등은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그림자처럼 훗날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씨앗 속에서 한 아이가 궁궐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서자, 계양군 이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빈 김씨였죠. 왕의 후궁으로서 궁궐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녀의 신분적 배경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미묘한 위치가 어린 계양군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굴레가 되고 말죠. 그는 왕자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온전히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왕실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노비의 아들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이 꼬리표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계양군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을까요? 다른 왕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존경과 보호 속에서도 그는 늘 자신을 향한 의심과 경계의 시선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마치 유리감옥에 갇힌 듯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늘 위태로운 삶이었겠죠.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궁궐의 구석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주변의 속삭임과 미묘한 차별 속에서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닌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지하며 성장했을 겁니다. 이러한 그의 불안정한 위치는 훗날 그가 내릴 비극적인 선택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과연 그는 이 숙명적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던 계양군에게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맹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인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그 뒤를 이은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너무나 어린 단종이 갑작스레 왕위에 오르자 왕실은 순식간에 혼란과 불안의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는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정 대신들 역시 권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각자의 생존을 위해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격변하는 정치적 파고 속에서 계양군의 마음속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는 한편으로는 엄연히 세종대왕의 아들이라는 왕족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비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을 테죠. 과연 누구네 편에 서야 이 잔혹한 권력의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을 것입니다. 왕실의 적통을 지지하며
어린 단종의 편에 서서 충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을 겁니다. 어쩌면 계양군은 자신의 태생적 약점이 오히려 그를 더욱 과감하고 비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를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내몰았을 테니까요.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드리워진 그늘처럼 그의 삶은 늘 위태로웠고 그 위태로움은 결국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양대군과의 만남은 계양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과 동시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두운 밤 비밀스러운 처소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각자의 야망과 절박한 생존의 욕구가 섬뜩하게 교차했을 테죠. 수양대군은 분명 계양군에게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안위를 약속하며 끈질기게 회유했을 테고, 계양군은 그 제안 속에서 자신의 불안정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를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이제는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안평대군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요? 한때는 함께 웃고 책을 읽었을 형제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계양군은 깊은 고독과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과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그는 점차 살기 위해 냉혹해지고 인간적인 면모를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테죠. 그의 눈빛은 점차 흔들림 없는 칼날처럼 변해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고 계양군의 운명을 결정지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정변, 바로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이죠. 피바람이 궁궐의 돌담을 붉게 물들이던 그날,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자신의 형인 안평대군을 제거하는 데 동의하거나 적어도 그 잔혹한 숙청을 묵인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형의 목숨을 끊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그는 살기 위해 왕족으로서의 자존심도 형제간의 따뜻한 정도,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도 포기해야만 했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생존의 절박함이 뒤섞인 그 순간, 계양군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피를 묻힌 새로운 운명을 짊어진 자가 되었을 뿐이죠.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부터 계양군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조정은 경랑에 휩싸였죠.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자 왕실 내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수양대군의 야심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계양군은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그는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노비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왕족으로서의 명예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주는 불안감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고뇌가 그의 밤을 지배했겠죠. 단종을 지지하는 안평대군과 김종서 같은 대신들의 세력은 언뜻 정당해 보였지만 수양대군의 거침없는 행보와 압도적인 힘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이 그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던졌던 회유와 압박은 나약한 왕자였던 계양군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이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노비의 아들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그를 더욱 과감한 선택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죠. 어차피 정통 왕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기에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권력의 줄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계양군은 형인 안평대군을 더 이상 따뜻한 혈육으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안평대군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넘어야 할 거대한 장애물로 비쳤겠죠. 계유정난이 발발하던 그날, 궁궐은 피와 비명으로 물들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돌담을 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 참혹한 현장에서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안평대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잔혹한 명분에 동의하고 그 숙청을 묵인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라도 그 결정에 가담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그는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도 포기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양군의 심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고뇌로 가득했던 그의 내면은 점차 생존을 위한 냉혹한 결단력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을 테죠. 피바람이 잦아들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굳건히 장악해가는 모습 속에서 계양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피를 묻힌 새로운 운명을 짊어진 자가 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과연 그가 얻은 생존이 진정한 생존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차갑고 깊은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지만 계양군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형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던 그 잔혹한 기억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잠 못 이루는 긴긴 밤을 선물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세조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한때 자신의 편에 섰던 그를 오히려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피해 숙청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했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멀어져 갔고 그는 끝없이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얻은 생존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형, 그 안평대군이 영모죄로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은 계양군에게는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 결국 형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가 얻은 이 생존이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피로 얼룩진 권력의 정상에서 그가 느낀 것은 승리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끝없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고 그 얼굴에는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권력을 좋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인간의 고뇌는 그 어떤 고문보다도 가혹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그림자로 뒤덮여갔습니다. 그 그림자는 그의 모든 것을 짓눌렀고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계양군의 삶은 병마와 함께 쓸쓸하게 저물어갔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아마도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후회와 고독이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젊은 시절의 야망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텅 빈 궁궐을 바라보며 자신의 묘비 앞에서 쓸쓸히 바람이 부는 듯한 환영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치렀던 그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그가 얻은 것은 한때의 영광과 불안한 생존뿐, 진정한 평화나 행복은 결코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그를 비난할 수만 있을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선택을 단순히 선과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양군의 이야기는 비단 500년 전 조선 왕실의 잔혹한 기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생존의 딜레마, 달콤한 권력의 유혹과 그 대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책임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 다툼과 그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까? 노비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형을 죽음으로 몰았던 왕자 계양군. 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자신의 연약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진정한 생존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